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리고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은 조금 이제 풀린 날씨에 또 금요일 밤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좀 맥주 한잔 하면서 이 회포를 푸는 그러한 또 즐거운 불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이제, 이 코로나랑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오미크론이든 오미크론의 변이든 간에 그냥 이제 죽지 않잖아요. 이 초창기의 코로나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 5만 가지 그 바이러스들과 함께 그냥 같이 살면서 이제 뭐 독감에 걸리든 뭐 이제 좀 아프면은 좀 아팠다가 일어나면은 어쨌든 죽지 않으니까 약간의 격리가 필요하면은 좀 격리 좀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니 뭐 오미크론이니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바이러스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때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가지는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제 그냥 같이 살면은 좀 이제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경구용 약도 나오고 뭐 5만 가지 이제 또 치료제도 나오니까 타이레놀 비슷한 진통제 먹어가면서 이제 한 며칠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좀 어떤 그 코로나를 우리 몸에서 그 몸의 면역 체계가 극복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이 한겨울처럼 격리를 해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좀 그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는 사실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자주 가고 싶거든요. 제가 또 이 전시문화 이것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가질 못하고 있어요, 박물관을. 아마 박물관도 이제 물론 마스크 끼고 가족 단위로 이제 이 전시를 보러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러한 전시 쪽은 아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결국은 이것도 극복을 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쓸데없는 잡담은 각설하고요. 자, 오늘은요, ESG 뉴스 브리핑. 이제 오늘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짧게 끝낼 것 같습니다. ESG 뉴스 브리핑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내용이 많지 않아요. 한 10분? 10분이면 금방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이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작년 한 9월, 10월 정도에는 한 여러 번 뉴스 브리핑에 그 단골 소재로 등장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체 뉴스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우리 뭐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리오프닝주. 그래서 이 여행, 항공, 호텔, 숙박,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카지노.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숨죽이고 이 영업을 제대로 못했던 그러한 산업군에서 이제 리오프닝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주가가 들썩들썩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이 이제 항공 노선 중에 몇 개 구간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파리와 인천공항 구간을 앞으로 지속가능 항공연료, 일명 Sustainable Aviation Fuel, 그래가지고 앞자를 따서 SAF라고 합니다. SAF라고 하는데요. 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이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와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 정기편에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 지속가능 항공연료는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 해조류,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친환경 항공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항공유, 항공 원유보다는 좀 비싸다고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알려졌지만은 이 원료의 수급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석탄, 석유 베이스의 그 연료보다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가 이제 거의 뭐 영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된 게 지속 가능 항공 연료를 사용하자.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지속 가능 항공 원료,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EU,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중에 이제 이 항공유 중에 지속 가능한 항공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항공업계 가운데는 미국, 유럽, 이제 유럽 가운데도 이제 프랑스, 독일 등등이 해가지고 이 사프, 즉 이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항공 연료를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움직임이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최근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자국 내의 항공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1% 이상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해라 하고 지금 그렇게 법제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석탄 100%가 아니라 반드시 1% 이상의 이러한 그 동물유, 식물유 또는 뭐 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원유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항공 원료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법제화가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 다니는 그 구간에는 이제 프랑스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항공 원료, 그거를 파리와 인천의 전기 노선에 이제 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파리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한정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제고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 노선 가운데 인천과 파리 오가는 전기 노선에만 일단 한번 투입을 해보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가 좀 기존의 석유 기반의 항공유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단 대한항공이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항공사로서 이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ESG 기업으로서 좀 이미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노선에도 좀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CJCGV예요. CJCGV는 또 대표적인 이 영화 배급사, 영화 콘텐츠의 유통과 배급을 맡아서 하는 대기업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사실 극장에 뭐 손님들이 많이도 오지 않았고 참 많은 그 영업 손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리오프닝 되는 그러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러한 이제 추세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CGV 차원에서도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어떻게 또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하고 있느냐. 우리가 극장 가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죠? 팝콘과 콜라죠. 그래서 이 팝콘을 튀겨가지고 넣어주는 그 종이컵 있죠. 막 이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종이컵 자체를 아예 그 플라스틱 비닐을 씌우지 않은 플라스틱 코팅을 없앤 친환경 팝콘 용기로 이제 앞으로 그 팝콘을 담아서 서비스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팝콘 용기는요, 이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에틸렌 코팅 대신에 수성 코팅을 적용을 한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이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 이제 전국의 10개 극장에서 이 친환경 팝콘 용기를 사용하는,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전국의 매장에 이 친환경 팝콘 용기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SK 에코플랜트가 이 미국의 블룸 에너지사와 함께,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는 그 회사와 함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환경 수소 생산은요, 국내 최초로 고체 산화물 수전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이 이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이거 제가 제 영상 가운데 그린 수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그린 수소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하는 이 100% 친환경 재생 그런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 수소를 이제 획득을 하려면은 사실은 수전의 기술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 수전의 기술이란 건 뭐냐면 전기로 물을 분해해 가지고 산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수소만 딱 떼어 가지고 이 청정 수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구미 제조 공장에서 지금 그 발전원으로 사용한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기가 석탄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로 물을 분해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100%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구미의 제조 공장에서 130kW급의 규모의 그러한 SOEC, 즉 수전의 설비를 구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그린 수소를 시범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SK 에코플랜트가 이 실증, 그러니까 수전의 기술 실증에 성공을 한 거는요,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수전의 기술이 하나의 이 핵심 기술로 확보가 되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력원으로서 그 뭐 풍력, 태양광 뿐만 아니라 이 그린 수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획득할 수 있는 이 그린 수소를 얻는 기술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증을 해보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이 이제 뛰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차세대 혁신 기술로서 이제 이 그린 수소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국내 기술력이 이 수소 분야에서 크게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에코플랜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수전의 기술이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그린 수소 또는 청정 수소의 생산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녹색 경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발빠르게 옮겨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네 번째 뉴스는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이 고려대학교와 손을 잡고서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이 친환경 분야의 매출을 8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목표로 잡고서 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특히 고려대학교의 공대, 이제 공학부의 이 어떤 그 해양 폐기물 재활용 이쪽에 좀 더 이 많은 좀 기술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고려대학교와 친환경 소재 공동 개발을 위한 그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이걸 같이 개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고효율 플라스틱, 특히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이 공정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기로 하고, 또 이 2차 전지 배터리,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동 연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천연물을 이용해서 해양에서 자연 분해가 되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기술 확보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사가 지금 분사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은 기존의 그 비즈니스 사업 군단에서 이제 완벽하게 지금 탈피를 해가지고 이 플라스틱 재활용 쪽 또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 쪽으로 지금 뛰어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 2주 됐나요? LG화학이 충남 당진에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폐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것으로 새로운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그것도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LG화학의 그러한 그 어떤 사업 전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제는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원료로 재활용하는 이러한 업이 굉장히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선택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LG화학이 완전히 이 친환경 소재 개발 쪽으로 정말 이 노선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연구진이 있는 대학과 함께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이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 또 이 폐기물 재활용 분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재활용 쪽에 이 사업 쪽에 지금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또 이 현대오일뱅크, 또 GS칼텍스도 있고요. 지금 뭐 아무튼 이 폐플라스틱 분야는 다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폐배터리 분야도 있죠. 그런 분야도 지금 LG화학이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를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다 쓰고 남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고려대학교와 같이 공동 연구하기로 한 것 중에 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하자, 이것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ESS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가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LG화학의 일단 새로운 비즈니스 전환, 특히 ESG 경영을 이제 본격화하는 그러한 행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주말에 또 제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